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해조 경제입니다. 전기차용 2차 전지 분야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2월 1일에 상장하는 이닉스라는 회사인데요. 전기차용 2차 전지가 꼭 배터리 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또 각종 광물 이런 회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이런 회사도 있구나. 레스 머티리얼즈와 함께 기억해 둘 만한 회사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억해 둘 만한 회사인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자료 화면 계속 보여드리면서 뭐 각종 그래프, 숫자 뭐 잔뜩 나오고요. 밸류에이션까지 지나치게 전문적이다, 어렵다, 지루하다 뭐 이런 반응들 꽤 많았는데요. 일단 그런 자료 화면들은 잠시 좀 접어두고요.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 좀 아쉽다 하는 분들 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 또 들고 나오겠습니다. 이번 시간 전해드릴 주요 내용 먼저 짚어볼게요. 먼저 IPO 내용인데요. 공모가가 확정이 됐죠. 이 공모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투자자별로 유통 물량은 얼마나 될지, 상장일 주가 흐름, 또 물량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 내용 및 전망입니다.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사업에 주목해 봐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투자 포인트도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IPO 내용입니다. 공모 내용인데요. 기관 수요 예측이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공모가 밴드는 9,200원부터 11,000원까지 저희는 이 정도 가격을 생각합니다. 적어도 9,200원은 받아야겠고요. 11,000원까지는 생각해요 라는 그 공모가 밴드를 제시를 했죠. 그랬더니 기관 투자자들이 아유 왜 이렇게 겸손하십니까? 14,000원은 쳐드릴게요. 공모가가 14,000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밴드를 훌쩍 넘는 가격으로 공모가가 결정이 됐는데요. 그 기관 경쟁률은 무려 670대 1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기관 수요 예측에서 기관들이 돈 한 푼 없이 무한정 베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공모가 밴드를 크게 벗어나는 공모가를 설정을 해 놓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이렇게 그 기관 수요 예측에서 결정되는 이 공모가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싼 가격에 공모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제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만 뭐 이런 내용은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닉스 내용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청약은요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쟁률은 무려 개인 경쟁률이죠 2,000대 1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공모 주식 수는 총 300만 주입니다. 이 300만 주를 모두 신규 발행하는데요. 그래서 공모가 기준으로 전체 시총은 1273억 원, 공모 금액은 420억 원입니다. 300만 주에 해당하는 공모 금액이 모두 420억 원이고요. 모두 신규 투자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발행했기 때문인데요. 좀 특징이 있어요. 이번 공모의 특징은 기존의 기관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뭐 프리 IPO라고 해서 상장 전 지분 투자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량도 없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주주들의 내놓는 물량, 즉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전부 신규 발행하는 물량으로 다 채워집니다.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전부 회사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공모 자금으로 또 신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구주 매출의 경우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돈이 기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기존 투자자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즉 회사가 신규 투자하는 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주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 투자 매력도가 그만큼 공모 투자가 좀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300만 주 신규 발행 전량이 신규 발행 물량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면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회사 오너가 지분 거의 100%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본인 대표하고 특수관계인, 결국 가족이죠. 가족들이 일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100% 개인 소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총 발행 주식 수는 600만 주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공모하면서 300만 주를 새로 발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600만 주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600만 주가 공모하기 전에는 지분 100%였지만 이제는 66%로 그 지분율이 떨어집니다. 대신에 420억 원의 공모 금액을 투자자로부터 유치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 지분 66%는 1년 반의 의무 보유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발행 공모주 300만 주 중에 우리 사주가 15만 주, 전체 발행 주식수의 한 2%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의무 보유 기간 1년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210만 주, 전체 주식수의 23% 수준이고요. 일반 청약이 75만 주로 전체 주식수의 8%, 총 285만 주가 유통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전체 발행 주식수의 31%나 되는데요. 30%가 넘어간다 그러면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유통되는 물량이 너무 많아요. 시장에 내놓은 물건이 많습니다. 즉 가격이 하락할 우려를 하는 수준이 바로 30%가 넘어갈 텐데요. 31%나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유망한 회사들의 그 주가 흐름들을 보면 시장의 물량이 상당히 쏟아졌음에도 시장에서 그 물량들이 다 소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LS 머티리얼즈가 그랬죠. 35%나 전체 주식수의 35%나 시장에서 유통이 됐습니다만 그 물량 시장에서 다 소화됐어요. 그래서 31%면 유통 물량 주식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평가는 됩니다만 최근 IPO 시장의 경향을 봤을 때 그리고 유망한 회사들의 IPO 그 시장을 봤을 때 이 물량 정도는 다 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날 주가 흐름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몇 차례 유망했던 회사들 첫날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을 실현하려는 기관 투자가들이 물량을 대거 쏟아냈고 이것들을 개인들이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점차 어떤 특징을 갖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기관들이 첫날 물량을 다 쏟아냈었습니다만 점차 그 쏟아지는 물량이 줄어드는 특징이 최근에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반 정도가 쏟아지거나 그 반도 좀 안 되거나 뭐 이래요. 역시 이번에도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아까 210만 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210만 주의 반도 안 되는 물량 정도가 첫날 그리고 그 이후에 며칠간 쏟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역시 이 정도의 물량은 시장에서 다 소화되면서 주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이 쏟아지는 물량을 개인들이 받으면서 그 유통되는 물량의 대부분이 개인들이 들고 있게 돼요. 개인들이 앞으로 이닉스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또 주가가 그 이후에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장 관련된 그리고 그 직후에 주가 흐름 어떨까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사업 내용 그리고 전망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닉스의 사업 내용은요. 한마디로 전기차 2차 전지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의 수명이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충격 완화, 그리고 화재 전이 지연 등을 위한 그런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요,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이 있죠. 파우치형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기차용 배터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죠. 먼저 배터리 셀이 있어요. 이게 최소 단위입니다. 이 배터리 셀이 모여서 모듈이 되고요. 이 모듈이 몇 개가 또 모여서 배터리 팩이 됩니다. 배터리 팩이 최종적으로 전기차에 장착이 되죠. 배터리 셀이 이 전기차 하나에 아주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까지 들어가요. 아주 많은 셀들로 모듈이 구성이 되고 모듈이 몇 개가 모여서 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의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이 아주 많은 셀들이 모여 있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충방전을 거듭하면서 열이 발생하죠. 이 열 때문에 팽창도 하고 수축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셀들의 배열도 약간 좀 틀어지고요. 셀들끼리 부딪히고 좀 이래요. 이렇게 가열된 셀들이 서로 부딪히면 심지어 폭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셀과 셀 사이에 어떤 완충 역할을 하는 패드를 집어넣는데요. 바로 이닉스의 주력 사업, 이 배터리 셀 패드입니다. 패드는 배터리 셀과 셀 사이에 삽입이 돼서 배터리가 좀 부풀거나 축소되거나 하더라도 이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셀의 안정성도 향상이 되고요. 또 수명도 길어지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터리 셀들이 모여서 모듈이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모듈과 모듈 사이에 어떤 격벽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내화 격벽인데요. 어떤 모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모듈에서 다른 모듈로 그 화재가 전이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내화 격벽입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 두 가지예요. 배터리 셀 패드와 내화 격벽 이 두 가지인데요. 배터리 셀 패드가 그 규모, 매출 규모도 더 크지만 성장률도 더 빠릅니다. 최근 몇 년간 약 40%의 매출 성장률을,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화 격벽은 약 30%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모도 크지만 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배터리 셀 패드가 더욱 유명한 주력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닉스의 회사 히스토리 잠깐 볼까요? 1982년, 무려 1982년에 설립됐습니다. 거의 뭐 한 40년 이상 됐네요. 알루미늄이나 아크릴 폼 테이프 또는 차량용 흡음재 등을 생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정도가 아주 분기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배터리 셀 패드를 개발을 착수를 하고요. 2017년에 처음으로 개발 완료를 하고 양산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세이프티 솔루션 업체로 거듭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2015년, 16년 이 정도고요. 2017년에 처음 그 생산을 양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2018년에 아산 공장을 신축을 합니다. 바로 배터리 셀 패드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내화 격벽도 추가로 양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산 1공장을 증축하게 되고요. 그리고 2공장까지 신축하는 이런 아주 가파른 성장을 보입니다. 2023년 작년에는요, 부산 공장을 또 신축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그 본사가 부산에 위치하게 되죠. 밸류 체인을 좀 볼게요. 이 밸류 체인이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동차 부품 시장은요, 한 번 들어가면 적어도 10년이에요. 그리고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음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또 이 자동차 부품 시장입니다. 이닉스가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진입할 수 있었느냐. 배터리 셀 패드가 아주 초기 시장이었습니다. 제품의 컨셉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런 아주 초기에 제품을 들고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배터리 셀 패드 분야에서 공고한 위치에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일단 한번 들어가면 10년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동차 부품 시장은 굉장히 진입하기도 어렵고 일단 한번 진입하면 그 밸류 체인은 공고해지기 때문에 밸류 체인을 짚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닉스는 직접적인 고객사로 현대모비스와 H그린파워, SK온의 또 계열사인데요. SK 배터리 아메리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을 직접적인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 시장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 아주 말단까지 다 관여를 합니다. 이 부품 써라 마라 라고 하나하나 다 관여를 해요. 완성차 업체들 중에 폭스바겐, 현대기아차, 포드, 스텔란티스 등이 이닉스의 부품 써도 돼 라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객사인 현대모비스, H그린파워, 또 SK 배터리 아메리카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거죠. 직접적인 고객사는 현대와 SK다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 완성차 업체들은 폭스바겐, 현대기아차, 포드, 스텔란티스 등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투자 포인트를 생각해 볼게요. 이닉스가 이렇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점이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미국 법인을 뽑아 볼 수 있겠는데요. 엘라베바 오번시가 무려 8,000평이나 되는 부지를 무상 제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공장 건설을 하고 있고요. 1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완공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SK와 현대차에 공급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 IRA, CRMA 살펴봤습니다. 미국에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내용 뭔가요? 미국 내 첨단 제조업을 모두 유치하겠다. 그리고 중국 밸류체인에서 제외하겠다. 바로 이런 내용이 핵심이죠. 그래서 미국 내 생산법인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닉스는 그렇게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근데 대규모 자금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IPO까지 해가면서 자금을 끌어모아서 투자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IRA가 있다면 유럽에는 CRMA가 있죠. CRMA 역시 첨단 제조업을 유럽 내에 유치하겠다. 그리고 중국을 밸류체인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게 또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럽 진출도 매우 중요해졌죠. 이닉스 역시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역시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지 법인 설립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 꼽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셀 패치, 현재 주력 제품인 셀 패드나 내화 격벽이
그렇게 기술 난이도가 사실 높은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초기 시장에 이 제품을 제대로 준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위치가 공고해질 수 있었고요. 그런데 언제든지 경쟁사가 나타나서 그 지위를 위협할 수는 있습니다. 기술 장벽이 그렇게 높은 분야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는 단순히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패드인데요. 이런 그 기능을 넘어서서 어떤 특별한 기능을 패드에 부여하는 그런 제품들을 이닉스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제품들이 얼마나 성공하는가의 여부가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 발화를 진압하는 소화 패드가 있습니다. 이 소화 패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 간의 내화 성능을 갖춘 그런 제품이 있는데 바로 TBA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단순한 패드를 넘어서 어떤 이런 특별한 기능을 갖는 패드의 성공 여부, 시장에 아주 안착하는 모습이 또 하나의 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는데요.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이런 다양한 그 배터리 폼팩터가 있죠. 이 중에서 파우치형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시장을 지배하는 폼팩터는 사실 각형입니다. 그리고 원통형이 최근에 그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시장이 또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파우치형만 고집해서 곤란하겠죠. 이런 다른 폼팩터형의 제품들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기능이 다소 단순하고 또 파우치형에 집중한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기능적인 측면 등을 내장하고 또 다양한 폼팩터까지 대응하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첫 번째, 해외 법인,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미국 법인이 그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폼팩터, 다양한 기능들을 갖춘 그런 차별화된 제품 준비가 또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닉스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시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